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신용등급을 상향하지 않겠다고 무디스가 밝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무디스는 존재감도 없다 하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신용등급 상향에 무디스는 4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요, 알렉산드라 머즈의 그 이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알렉산드라 머즈는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테슬라 분석가입니다. 트위터의 계정은 테슬라 부머 마마라 그래서 테슬라를 키우는 엄마죠. 자기가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테슬라를 키운다 그래서 테슬라 부머 마마라고 이렇게 계정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알렉산드라 머즈가 그 테슬라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되는데 기다리다 이제 그 신용평가사 회사 무디스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답장을 받는데 자기가 기다리던 그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 나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엄청난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비판이 엄청 어마어마한 지금 수준으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테슬라 신용등급 상향에 여러가지 더 충족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신용등급은요 투자 부적격입니다. 일명 정크 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BA1이에요. 여기까지가 정크 등급이고요.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투자 적격이 되려면 BAA3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S&P와 피치 같은 경우에도 투자 부적격인데 적격이 되려면 BBB-가 돼야 합니다. 지금 그 신용등급 상향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무디스가 지금 그 투자 등급 상향이 어렵다 이렇게 밝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드라 머즈의 그 트위터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하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 이메일 받은 내용을 좀 번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에서 보낸 내용인데요. 저희에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잘 하고요. 참고로 테슬라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려사항을 아래 적어두었습니다. 고려사항은 양적인 성격이 아니라 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평가할 때 이 테슬라의 차량 전기차 생산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차의 퀄리티를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의아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확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제품 라인업, 오늘날 테슬라는 매우 성공적이긴 하지만 주로 2가지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를 말하는 거죠. 또한 이 점에서 모델 중 하나가 2017년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차량 라인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발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좀 종류를 다양화해야만 신용등급 상향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테슬라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풋프린트를 확장하고 점점 더 많은 배터리 전기 모델을 제공하고 제품 폭을 향상시키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풋프린트는 저 발자국인데요. 글로벌 풋프린트라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발자국, 그러니까 업적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업적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쌓아가고 그리고 전기차 모델도 다양화하고 그리고 경쟁력도 유지한다면 등급 상향시켜 줄 수 있어 이런 내용인 거죠. 에비타 마진율 최소 7%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테슬라의 능력, 일관되고 신중한 금융 정책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에비타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일시적인 비용이나 수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이제 기가팩토리 같은 걸 하나 지을 때 거의 9조 원 가량 들잖아요, 하나당. 그러니까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공장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그 해의 수입이 엄청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를 평가할 때는 그런 일시적인 수익과 비용을 빼고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현금 흐름 위주로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에비타 마진율을 보는데 이걸 7%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중한 금융 정책, 그러니까 현금 같은 걸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계속해서 읽어보면 테슬라는 충분한 현금과 회전
현금과 회전 신용하에서 상당히 그 헌신적인 가용성을 포함하여 매우 좋은 유동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라서 좀 이제 해석하는데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다 이제 충족될 때 신용등급 상향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 또 살펴볼게요. 지금 요약해 보면 무디스의 테슬라 신용등급 그 향상의 조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양적인 성격이 아니라 질적인 성격이다. 즉 테슬라의 생산량이 아니라 차량의 퀄리티가 신용등급의 상향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거죠.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는 그런 굉장히 그 보기 어려운 그런 기업입니다. 만드는 대로 다 팔리니까요. 그런데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광범위한 차량 라인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발전으로 간주된다. 즉 라인업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차량이 다양해야 된다는 건데, 테슬라는 지금 주로 모델 3와 모델 Y 두 가지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품 폭을 향상시키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류를 다양하게 하면 등급 상향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율을 뭐 최소 그 7%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도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요. 테슬라는 충분한 현금과 회전 신용하에서 상당히 헌신적인 가용성을 포함하여 매우 좋은 유동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 가용한 현금을 말합니다.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그 위험에 대처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테슬라 같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서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이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는 뭐냐? 그건 바로 생산량이겠죠. 왜냐하면 만드는 대로 다 팔리니까요. 그래서 기가 텍사스는 지금 엄청난 생산량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을 시작한 지 4개월 반 만에 주당 1000대의 생산 능력에 도달했어요.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 대량 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면, 특히 이제 기가프레스 생산 같은 거죠.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해 버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또한 신형 4680 그 배터리 셀의 생산량을 점점 더 이제 늘려가지고 모델 Y에다가 넣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향상된 능력의 그 배터리를 모델 Y에다가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공장이 아직 주당 1000대 생산 능력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발언을 하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1000대의 생산 능력에 도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테슬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평가할 때 퀄리티를 지금 말할 때냐, 아니면 생산량을 말해야 될 때냐,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 테슬라는 엄청난 수요가 지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이 기업은 만드는 것에 생산량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그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뉴 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그 투자 기업에서 기가 베를린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를 럭셔리 브랜드로 분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왜 독일의 기가 베를린에서 나온 차가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으냐? 이걸 이제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독일의 세계 최고급 제조 공정, 그러니까 독일은 아주 기계를 만들고 미세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그런 세계 최고급 제조 공정이 모델 Y에 투입됨으로써 모델 Y의 완성도를 최상급으로 높였다는 거죠.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30로 인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제 양만이 아니라 생산 능력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도 지금 럭셔리 브랜드로 분류될 정도로 아주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스가 그 네 가지 요건은 지금 이미 그 테슬라는 다 충족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모델이 단순하다, 그 라인업이 단순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실제 테슬라가 그 모델을 단순화한 것은 테슬라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도체 쇼티지로 작년 재작년 얼마나 그 차량 회사들이,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테슬라는 모델을 단순화하고 통합 OS를 하고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면서 반도체 쇼티지를 극복하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렇게 단순화하는 그 모델,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2011년에 반도체 쇼티지가 아주 그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생산을 중단해 버립니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 모듈인데요, 그 PE 모듈이라 그래요. 파워 그 일렉트릭 모듈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부족한 바람에 6,500대 생산을 못하게 돼요. 코나 같은 경우엔 전방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모자라서 6,000대 생산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쇼티지 시기에 테슬라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2021년 1분기에 18만 338대를 생산하고요, 18만 4,800대를 판매합니다. 월가의 전망을 10% 초과해서 달성하게 되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판매를 하게 된 거죠. 한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테슬라는 자체 운영 체제 OS를 통합 제어하고 있는데요, 이 단순 구조를 합니다. 단순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반도체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구조가 복잡할수록 반도체 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3는요,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을 딱 5개의 전자제어 유닛 ECU라 그럽니다. 이 ECU가 딱 5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적은 그 반도체로 차량 한 대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회사 차량의 경우에는 기능이 단순한 것 같은 경우는 ECU가 30개에서 40개가 들어가요. 기능이 좀 많다 그러면 70개에서 100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필요한 반도체 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 모델 3와 모델 Y로 단순화하는 것이 이 반도체 수 줄이는데 반도체 쇼티지에서 아주 빛을 발한 그런 핵심 경쟁력이 되었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는 뭐 내연 기관차부터 전기차까지 이제 수백 가지 차종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생산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그 종류가 단순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상향시켜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무디스의 이 평가 기준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엉터리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핵심 칩을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하고 직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공급망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하청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청 업체들이 반도체 회사하고 또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다 보니까 관련 부품 공급망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칩도 만들고 OS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부품 공급망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테슬라가 이게 대단한 회사인가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지금 오히려 테슬라의 방식이 차량 제어 시스템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테슬라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요, 기존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빠른 곳이 2024년이나 2025년은 돼야지 현재 테슬라 수준으로 통합 제어가 가능한 차량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차량이 적고 구조가 단순한 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그 기업들이 테슬라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이것이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에비타 마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최소한 7%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테슬라의 최근 에비타 마진은 최근 분기에 20%입니다. 그러니까 7%의 거의 3배죠. 그러니까 이미 3배가 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 요구한 수준에.
좀 연도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2018년에 에비타 마진이 그 7.6% 달성하고요. 2019년도 8.8%, 그 다음에 2020년도는 13.5%, 2021년에 가면 어때요? 17.3%죠. 근데 이걸 분기로, 최근 분기, 내분기로 나눠보면 그 2021년 3분기 20%, 4분기 19%, 22년에 23%죠. 22년 6월 2분기 때는 20.2%예요. 이때는 차이나 쇼크가 있었죠. 차이나에서 봉쇄하는 바람에 차량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만들면 만드는 대로 수입이 늘어나고 에비타 마진율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그 아주 대량 생산하면서 거기서 큰 경쟁력, 에비타 마진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는 이제 차이나 쇼크가 이제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에비타 마진 더 늘어날 거고, 최소한 7%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벌써 20.2%니까 3배를 벌써 달성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분기에 그 테슬라의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현금이 얼마인가 18.3 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리 지금 1350원 되죠, 환율이. 그 기준으로 하면은 약 24조 원, 25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현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용 자원이. 지금 기가 팩토리를 지금 2개나 더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팩토리 하나 짓는데 지금 9조 원 든다고 하죠. 그걸 2개나 지었는데, 지어서 지금 뭐 연간 10,000대로 내년에 갈 거라고 하죠, 생산 능력을. 그런 기가 팩토리를 2개나 지었음에도 지금 24조 7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현금 창출 능력이.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연도별로 쭉 보시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생산 능력이, 대량 생산 능력이 겸비가 되고, 여기에 대한 그 기술적인 발전이 뒷받침되고, 또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현금 보유량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테슬라에서 지금 기가 팩토리 2개를 지었는데도 현금이 25조 원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그 가용한 현금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그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디스에 뭐라고 하냐면 irrelevant라고 해요. irrelevant.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 irrelevant 하면 뭐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어, 뭐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아니잖아, 생각할 가치도 없어, 뭐 존재감 자체도 없잖아, 뭐 이렇게 이제 뜻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무디스 뭐 존재감도 없는 기업인데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하죠. 이것을 조금 더 요약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는 스탠다드 푸어스라고 해서 우리가 S&P라고 줄여만 하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있고요. 그리고 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무디스, 피치를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그 투자하고 있는 테슬람들은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을 지금 정크 등급에 있는데, 이걸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무디스의 그 이메일을 받은 걸 보고 굉장한 지금 실망감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S&P는 지금 아까 그 등급표를 한번 보셨죠? 그래서 테슬라를 그 투자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투자 부적격인 BB 플러스로 평가하고 있고, 무디스는 올해 1월에 이제 그 2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크 등급 중 가장 높은 BA1에 있는데, 뭐 내년 초에 투자 등급을 옮길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 테슬라 투자자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가 아니라 뭐 내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아주 테슬라의 그 찐 투자자인 알렉산드라 머스가 그 이러한 내용들을 이메일을 보냈고, 받은 또 이메일의 내용을 그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과 현재 공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앞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무디스의 분석가 르네 립시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이메일 답장을 해줬는데, 양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성격에 가깝다. 협소한 제품군에 의존하고 있고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테슬라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풋프린트를 확장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품 테슬라 차량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된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기준들 중에서도 무디스는 테슬라가 에비타 마진율 최소 7%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20% 달성을 했다. 그리고 좋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현금 25조 원 가지고 있다. 9조 원 들어가는 기가팩토리 2개 건설을 했는데도 현금이 25조 원이다. 그러면 벌써 이런 부분은 다 충족을 했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엄청 열받아서 존재감도 없는 무디스는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에게는 왜 이렇게 등급 상향이 중요할까요? 왜 이 신용 등급 상향을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투자 회사들이 일정 부분 이상을 투자 적격 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비율이 다 50%가 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70%씩 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기관들이 사주게 되면은 매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무디스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지금 테슬라는 상향을 시켜주기가 지금 어렵다 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할 가치도 없다, 존재감도 없는 무디스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테슬라가 투자 적격 등급으로 등급 상향을 하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또 투자하고 있는 투자에 좀 더 이제 나서게 되고 또 많이 매수하게 되겠죠. 기관 투자자들은 또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무디스에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테슬라의 등급 상향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쭉쭉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지금 이 신용평가 기관이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 투자 평가 회사는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3개가 있죠. 이 3대 투자 평가하는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 신용 평가를 해달라고 그 회사에 일감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레거시 기업들 있죠. 내연 자동차 만드는 이 회사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청업체들을 한테 이제 어떤 일감을 주려면은 그 회사가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믿을만한지 안 좋은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 등급을 평가한 이 서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걸 누구한테나 맡기나 하면 바로 S&P나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레거시 기업들은 이 S&P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회사의 중요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를 등급을 상향시켜 주려고 보니까 기존 내연기관차 자동차 자기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 고객들이거든요. 그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신용평가하는 기관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바로 상향시켜주면 자기 중요한 고객들에게 그 일감을 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내년으로 그럼 최대한 미뤄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니 또 많은 그 투자자들에게서 비난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자세히 또 상황을 보고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